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지요. 그래서 해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정독하기로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왔으며 18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인간 발달의 입문으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인간 행동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인간 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 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비출된다. 그렇죠. 인간 행동은 성격 또 성격과 흥미를 통해서 또는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출이 됩니다.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다. 1번과 연결시 설명할 수 있죠. 또 인간 행동 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 결국에 1번, 2번, 3번은 같은 동일 문장 속에서 하나하나를 분리시켜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성격 이론은 인간 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에 있어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수할 리는 없겠지만 성격이라고 하는 용어는 융의 이론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생을 두고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일생을 두고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개개인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은 성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냐. 이미 프로이드거나 아는 아들러가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성격의 기초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할머니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 틀린 것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 이론 또 두 번째 문제 나왔네요. 많으면 세 문제, 그렇다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개인 적응과 부적응 판단 기준이다. 적응과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를 둘러싼 환경에 만족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 또는 환경과의 관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적응,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바로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계층이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야기한다. 발달 단계에 따라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야기한다. 오늘날의 학자치고 인간을 분절적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적에 인간을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프로이드만. 본능적 측면에서의 인간,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 성격적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분절적 개념으로 설명하던 프로이드고 오늘날의 모든 인간은 인간을 전체론적 또는 총체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은 틀린 거지요.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한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번 문제. 이번에는 인간 발달의 이론이 세 개의 문제가 또 나와 있군요. 인간 발달의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여러분들 이론 강의 때 노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연속성. 그리고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통합성을 갖는다. 일정 방향성을 갖는다. 또 동요성이 있다. 또 예언,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시적 부분에선 예언이 곤란한 점도 있다. 또 개인차가 존재한다. 특정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도 있다. 이런 등등을 쭉 설명을 했는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두 번째 나와 있죠.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이다. 다음에 발달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일정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 순서성 또는 일정 방향성. 멈추는 일이 없이 지속된다. 연속성. 그러면 답이 뭐라는 거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우리가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접근은 이 접근은 소위 거시적으로서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똑같이 태어난 인간들은 태아기를 거쳐서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커간다는 이런 일정한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생애 주기나 발달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간다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난 애와
아스팔트권에서 태어난 애, 한대 지방에서 태어난 애, 열대 지방에서 태어난 애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다 해도 다른 지역, 다른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면 또 발달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의 영향 중에 특히 환경의 영향 때문에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만 미시적으로서는 예측이 곤란하다. 말장난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측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는 누구나 태아기로부터 노인기까지 빨리 변화해 가지만 그러나 미시적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발달할지 모른다는 점을 환경의 영향력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 중에 객관식은 언제나 답이 존재하는 것처럼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